네,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박성태의 인터뷰로 되어 있습니다. 전 대타로 오늘 하나니까 요거 이름 빼요. 김은지의 인터뷰로. 네, 오늘은 저랑 정말 친숙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하고 또 이렇게 두 분을 뵈니까 한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은데요. 느낌이 약간 우정 출연 같아요. 그렇죠. 우정 출연. 아니 그때 워낙 우리가 인기 있고 좋았었는데 말이에요, 그죠? 재밌고. 자기가 그 메인 앵커 가는 바람에 깨졌지 뭘. 아니 가라고 해서 갔죠. 남 탓을 하고 있어. JTBC가 그때부터 사세가 기울기 있어요. 맞아. 그때부터 꼭 빠지기 시작한 거야. 전 회사를 얘기하면 안 돼. 전 회사에 뭐 나가서 전 회사가 잘 되길 바란 마음 뿐입니다. 일단은 제가 김근식 교수님 아까 제가 했던 얘기 혹시 못 들으셨죠? 못 들었는데. 잘 됐어요. 저 방에서는 안 들리던데. 그러니까 혹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들리는데 아마 여기 시사인 대표님하고 잠깐 한담하셔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래. 제가 뭐냐면 김은식 교수님이 여사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쉴드 치는 분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협위원장이시지만 공천이 앞에 있을 때도 이분은 그냥 말씀하셨던 분이다. 무조건 실드는 안 치지만 지능적으로 실드를 치죠. 일종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능적 실드를 차단하려고 이렇게 미리 이제 판을 좀 깔았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좀 곤혹스러운 정치 상황이면 진짜 평론도 좀 집어치고 방송도 집어치고 싶어요. 그래도 하고 싶죠, 방송. 아니 하고 싶잖아 진짜. 아니 제가 특히 오늘은 진짜 교수님은 제가 볼 때 방송을 잘하셔. 아니야. 그래서 정치만 안 돼. 딴 거 다 되는데. 진짜. 배치면 배치하고만 이상하게 멀어. 아니 이런 상황에 뺏지 않다는 게 천만다행이지. 그렇죠. 그렇죠.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실제로 요즘에 많은 방송에 국민의힘 현직 의원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나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한사건 인터뷰. 나와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나오려고 하죠. 그렇죠. 그 4년 동안 열심히 방송 나와서 뭐 싸우거나 뭐 해명해주거나 이런 거 안 해도 3년 동안 내내 돌다가 1년만 잘 뛰고 줄 잘 서면 뭐 공천 받는데 뭘 나와서 열심히 해요. 이거 다 기록에 남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김은식 교수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방송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이상한 국정 운영을 쉴드하다가 기록에 남아버리면 다음에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당 108명이 다 영남 아니면 강남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매일매일 뭐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방송 나와서 뭐 이렇게 힘든 일을 뭐 하러 하겠어요. 요즘에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절실함이 없어요. 그분들이 절실할 필요가 없다. 지금 같은 정치적 위기에서 그렇죠. 사실은 하루하루가 잠도 안 오고 이 혀끝이 바짝바짝 마를 상황인데 별로 그렇게 절실함이 없어요. 지금 재보궐선거 눈앞에 와 있는데도 물론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더욱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남일이야 남일. 대체로 국민의힘 분위기로 보면은. 그리고 한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실하지 않은 데다가 아까 이제 양남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남 강남. 구성이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선수가 쌓여요. 여긴 세월이 흐르면 머리가 혀지는데 거기 선수가 쌓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무슨 대통령실 문제도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큰데 여당의 체질, 국민의힘의 체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국민의힘이 영남과 강남만 신경 쓰다 보니 그리고 거기는 공천 받으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니 절실함이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흰 머리가 쌓이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낙선 숫자만 늘어나는. 참나 죽겠어 아주.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근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 여사는 오지랖, 김영선은 비열한 배신, 이준석은 뒷거래다. 요거 좀 얘기를 먼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돼서는 이제 이른바 명태균 씨 의혹. 일부에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데 저는 명태균 씨를 굳이 게이트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 어떻게 보면 정치 부르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의 보다. 그래서 이건 김건희 게이트로 불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SBS 인터뷰에서 SBS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나는 그림자다. 닭을 키워서 납품했으니 대통령 되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다. 요거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있던 명태균 씨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약간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PNR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한 격차의 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물으니 뭐 따로 얘기를 않고 그림자 역할이다. 닭을 키워서 요거보다 살짝 먼저 짚고 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이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는 닭을 키웠다고. 난 닭은 또 왜 갑자기 근데 왜 닭이? 닭이라고 그 단어를 썼대요? 몰라요. 저는 닭 머리는 들어가는데 닭은 제 대학교 때 별명이 닭대가리였는데 네. 그 저도 왜요? 그 왜 닭대가리? 아이 뭐 그 옛날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 제가 지금 직업이 일종의 지식인 교수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다음 그 학교가 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활동 근거지죠 거기가. 그래서 내가 조금 여기저기 수정을 해봤는데 지금 경남대학교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이렇게 선거에 나와서 몇 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막 잘 안 되고 항상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 확실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 없는 분들, 불안한 분들 이런 분들의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능력이 있대. 아, 명태균 씨가. 명태균이. 그러니까 약간의 좀 주술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이건 좀 맞는 이야기 보지만 이게 그 역술인이나 주술 점 보는 사람한테 가면 일단 반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말하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부인이 남편 문제로 갔다든지 자녀 입시 문제로 갔다든지 뭐 사귄 여자 남녀 문제로 갔다든지 그러면 그 아픈 볼을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이제 쏙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런 능력이 모르겠어요. 저 명태균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능력들이 창원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사람들 그렇지만 정말 좌절하고 매일 그렇지만 또 한 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김영선 의원도 사실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가서 될 것 같지 않았던 창원 의창적이고 제 느낌에 이준석도 그 당대표 선거 2021년 나왔을 때 나가고는 싶었지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치고 들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그런 능력은 있고 그런 약간 부분이 유능했던 정치 브로커 같은 그리고 분이었다. 닭이라는 단어 쓰고 이러는 거 보면 그것도 좀 주술적이지 않나요? 닭이 왜 나와 거기서? 나도 몰라요. 저는 명태균이라는 분이 뭐 컨설턴트건 브로커건 아니면 역술인이건 관심이 없는데 책사건. 근데 저런 분이 어쨌든 지금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니마니 특히 공천에 개입을 했니마니 그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근데 이 비정상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현 정부 들어선 이후에 천공이라는 이름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잠깐 잊었지만 건진이라는 이름도 회자가 됐었어요. 건진 법사. 그런데다가 지금 명태균이라는 이름까지 회자되고 있고 게다가 또 대통령실의 내부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알던 그야말로 듣보잡 업체가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대통령과 영부인 주변에서 일어나기엔 격이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그것도 정상적인 시스템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여당도 제대로 된 그 해명 또 제대로 된 어떤 입장 혹은 그걸 대통령실을 향해서 촉구하는 여당 내 목소리 이런 것조차 제대로 변변치 않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하루 이 관련된 의혹들이 쌓이고 명태균의 태도를 보세요. 이분이 지금 여기 나온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는 거는 100분의 1 정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의 100분의 1 정도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얘기할 게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혹은 명태균을 입에 올리니 여권 관계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입조심들에 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나 폭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명태균 모르고 명태 얘기했다가 그 뒤에 사진 공개하고 심지어 사모님하고 같이 날 찾아왔었다. 그 얘기까지 했죠. 본인들이 찾아왔다. 불러서 내가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지 내가 강의까지 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태균 씨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고 여권 전체가 비정상이에요. 저런 도대체 저분이 컨설턴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컨설턴트도 아닌 것 같고 반은 브로커 무슨 반은 점쟁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여권 자체가 게이트란 이름이 나올 만큼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끊어야 됩니다. 끊으려면 일단 가감없이 밝히는 게 첫 번째다.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물론 명태균 씨가 혼자 뭐 닭을 납품하든 아니 양머리를 가지고 개를 팔든 나도 궁금해요. 어디 개 짖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시에 그런 문구가 있구나. 그렇죠. 닭. 고닭인가? 그런 게 있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닭이 이런 이런 건 그 정도인데.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서 곤혹스럽고 예. 창피하고 어디 가서 실드가 안 되죠. 그렇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방송 요즘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그 명태균이라는 그 지역의 일종의 이제 사자가 낀 약간의 브로커잖아요. 근데 뭐 나름대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니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뭐 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기와 소통을 했다. 뭐 소통했다는 건 명태균도 주장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왜 오지라고 했냐면 공천 개입을 해서 형사처벌 받을지 안 받을지 지금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대통령의 배우자께서 예. 이런 사자가 끼인 사람들하고 오지랖 높게 문자를 주고받고 정치적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하고 소통을 하면 괜찮지. 제가 정치학 교수고 그렇죠, 품격도 있고 전략도 있고 비전전략실장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야 뭐 당연히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 사람하고 소통을 안 해요. 그 제가 알기로는 비전전략실장일 초기엔 때 했어요. 그래도.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비전전략실장일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고성으로 뭐라고 해가지고 김우식 교수님이 같이 고성으로 그게 아닙니다 했다는 공천 받은 게 신기할 정도라는 경선으로 당당히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예. 공천 줍니까? 그렇죠. 원래 예.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사람을 좀 주고 싶어 했는데 실력으로 김근식 교수가 공천해서 송파병은 경선에서. 김근식 교수 말고 없기 때문에 그래도 떨어지니 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 명태균 씨가 뭘 했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냥 옆에서 얼쩡거릴 수 있는데 실제 공천에 개입했다.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사를 통해서 앞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사 관련돼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텔레그램으로 본인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김 여사가 자신에게 단수를 주면 좋은데 요건 누구냐면 김영선 아마 저기 창원 의창이죠. 지난 선거 총선에서요. 4월 총선에서 경선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사가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어쨌든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없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조차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대통령의 여사가. 부인은 공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외부인하고. 근데 되니 안 되니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물론 그게 선거 범죄에 해당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러나 정무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고 2024년도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근데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때는 실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또 모릅니다.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게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분이 그 거창 출신이래요. 때문에 그 창원 의창 여기하고는 연고가 없고 거창에서도 아마 태어나기만 했든가 아버지 예. 고향이 거창이든가 그러니까 원적이 경남이지 경남하고 별 관계가 없는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내려와서 공천을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당시에 경쟁하던 다른 후보에 대해서 더 이제 당내에 평가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누르고서 예. 어느 날 아침에 받았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녹취록에 모 언론에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걸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 녹취에 나오잖아요. 내가 막 대통령과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여사랑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랑 밥은 물론 안 가지만 예.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 저는 공천 개입 의혹은 2024년 총선보다 2022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당시를 훨씬 더 의심합니다. 2024년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이라는 한동훈 예상치 못했던 있었고. 변수에 다 막힌 거예요. 근근데 2022년은 힘이 쓸 때였고 무방비였거든요. 무방비였고. 그 점에 대해서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좀 더 할 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사가 공천 자체 이것도 그냥 원론적으로 한 얘기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때 24년은 창원 의창이 워낙 노른자니까 여기서 빼내는 공천인데 그 단수 전환 안 돼. 경선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숨은 실력자랑 대화하는 느낌. 그렇죠? 이게 근데 주진우 씨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 했다는 거가 무슨 물증이 있어요?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좀 이제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뭐 자기를 이번에 주가를 띄우려면 확실히 띄우든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폭망하려면 폭망하든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좀 뭐 말을 길게 하세요. 아무리 말을 길게 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말을 짧게 하면 분량이 안 나오잖아. 플레이 안 나오잖아. 여사랑 텔레그램 메시지 한 거를 주진우 씨한테 보여줬다 그러고 그 또 그렇게 보여줬대요? 보여줬대요. 그 직접 캡처본이 봤대요. 있나? 그 캡처본은 이제 뭐 의원하기 아, 있다고 하는데 있으니까- 아직 공개가 안 됐고 아니 있으니까 캡처본을 보여줬겠지. 일단 실물이. 명태균 씨가 주진우 기자에게 보여준 걸 봤다. 주진우 기자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저런 얘기를 했다. 여사랑 또 그때 공천 나 김영선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 다수 공천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좀 불만을 표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명태균 텔레그램에 씨가 실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의원, 김영선 의원 직접 주고받은 그 원본 실체가 나오든가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전화 통화를 했으면 목소리가 나와야죠. 그게 없으면 지금 뭐 지나가는 사람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뭐. 나도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 안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국정감사 곧 시작되니까 민주당 열심히 해봐. 뭐 있으면 좀 우리도 답답해. 뭘 확실하게 인계점을 좀 넘어가든가. 아 지금 폭탄이 터지길 바라는군요. 아니 이게 정리가 깔끔히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인계점도 아니고 그 밑에도 깔짝깔짝깔짝 되니까 뭐 이게 뭐야, 시계가 이게. 째깍째깍 가는 게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차라리 터져라.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정리가 돼야지. 계속 정쟁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아닌 게 아니고 기길 바라는 듯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박원석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김규식 교수님 잘 아니까 제가 느낀 느낌은 좀 이랬습니다. 느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왜 느꼈냐고 아니, 지금. 있으면 까봐 그래서 딱 깠어. 하고 막 폭탄이 됐어. 김규식 교수님 잘했어. 그런 어쩔 수 느낌이야. 없지. 에? 어쩔 수 없지. 그치, 어쩔 수 없지. 저랑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당이 국민들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명령하는 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민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감이 시한폭탄이고 하얗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뉴스토마토 기사에 제보자 2로 나오는 원래 명태균의 측근이었다가 강모 김영선 씨. 의원의 의원실에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갔다는 강모 씨 제보자 이분이 이제 증인을 자처했어요. 그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증인을 자처했다는 건 이분이 알고 있는 혹은 이분이 갖고 있는 사실과 증거 자료가 민주당으로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예. 민주당에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김건희 국감이 이번에 돼버린 거고 저는 김건희 국감이 되도록 대통령실도 여당도 자초했다. 자초했다. 네. 예. 어떻게 방어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모르는 여러 가지 김건희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송에서 얘기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이제 번호를 붙여야 된다. 넘버링을. 그리고 너무 이제 대화가 넘버링 안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다. 3번 의혹, 뭐 4번 의혹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까지 했는데 일단 의혹들이 이제 국정감사 때 좀 더 넣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오늘 대통령이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건의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건의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건의를 대통령은 그렇죠. 국무회의가 건의했으니까 그 받아들여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그러면 재의결이 관건이잖아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8표 확보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고민은 많은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 보여요. 거기까지 간다는 건 그 뒤에 뭐 탄핵이 가든 뭘 가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파해야 되겠다 이거를 같이 죽을 수는 없다. 만약 이 결심이- 특검에서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 예.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도 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손절할 결심을 하고 가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결심이 보이지 않고 그런 결심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화되거든요. 이쯤 되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색출해가지고 드러나도 뭐 같이 드러나고 같이 싸워야 되니까 이쯤 되면 그런 흐름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직화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예. 어쩔 수 없다. 이건 탄핵이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결까지는 안 가고 부분적 이탈은 있을 수 있을 것 분적 같아요.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당시 이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될 때 제가 그때 여당반장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때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등 그때 비시각인가요? 비시국인가요? 황영철 의원도 했었던 고위 모임
모임에서 이제 이른바 비박계 모임에서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을 세력을 자꾸 모았어요. 그렇죠. 그게 네. 처음에 20명이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제 기억으로 40~5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탄핵 소추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보여진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분의 얘기를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사인 우리 유튜브에 처음 왔는데 제 커피에도 국가정보원이 써 있고 여기는 검찰이 써 있고 왜 그래요 여기는? 여기가 신기하네. 권력기관을 항상 이수기 대표가 그쪽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권력기관을 감시하겠다라는. 아 감시하겠다. 물이 우리를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에 뭐 떴네 감시할 수 있어도. 신기하고 저기 우리 작가분들 리액션이 너무 좋네. 여기 딴 얘기하지 말아야지. 국민의힘 내부가 어떠냐고 그거 잘 물어보는데 몰라요. 저. 답을 안 하면 딴 얘기라고 그래. 아 배치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다 PD분들이에요. PD분들이세요. PD분들이 죄송해요. 네. 리액션이 사대문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딴 얘기하잖아요. 지금 답을 들어야 되는데. 넘어갔네. 김익 교수님한테 내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국민의 분위기는 어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스모킹 건이 없다. 스모킹 건이?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스모킹 건이 없다. 이제. 네. 이게 이쯤 되면 만약에 가결이 될 것 같잖아요. 8표가 넘어가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결별한다라는 거를 부분적으로라도 결심한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그 메시지가 막 나와요. 지금쯤이면은 사과해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아주 소심하게 나오잖아요. 사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명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총대를 안 매요. 한동훈 대표도 총대를 안 매고 뭐 어떤 의원도 총대를 안 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이 과거에 박근혜 탄핵 시절에는 사실은 김무성 대표 총대 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총대 맨 겁니다. 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총대를 안 매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만약에 이 찬성표 찍었다가 색출 작업이 들어가면 그 뭐 죽는 거잖아요, 거의. 임기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아직 국민의힘 내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뭐가 터져야 된다. 좀 더 센 게. 여사의 스모킹 건이 나와야 육성이든 된다. 뭐 문자 주고받은 거든 아니면 뭐 결정적 선거 개입의 증거든 이제 그게 이번 국감 때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서둘러서 재의결 붙이는 게 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도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한방이라는 게 있으면 한방을 찾기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지나가서 아무나 그냥 뭐 특검 탄핵 이야기하니까. 다 그래요. 요즘 닭이 유행인가 봐. 그런데 진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뭐가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헛발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저렇게 자신 있으면 저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국감 때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음성 파일 하나 정도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의 육성이 들어간. 거의 지금 뭐 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기사를 쓰는데 오히려 처음에 했던 주장보다 훨씬 더 격가지로 흐르고 있는 거지 결정적인 그 자체 뭐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의 음성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명태균 씨가 녹음한 거.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에게 자랑한 거. 공개적으로 들어봐. 야, 나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이야. 라는 걸 누가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녹음한 걸 자랑하려고 틀어주는데 그걸 녹음하진 않지. 누가 옆에서 할 수도 있죠. 아이, 그렇게까지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진 근데 않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건 여기서부터는 추정인데 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뉴스토마토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러면 난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걸 뉴스토마토가 하기는 통신비밀법에 걸리니까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 있는 의원이 공개를 하면 된다. 아니 언론사가 그걸 취재해서 그 파일을 그 확보해서 보도하는데 무슨 걸리겠? 근데 당사자 녹음이면 당사자가 공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하는 거여서 그렇게 얘기는 아니요, 제가 그 들었어요. 취재 영역에는 상관이 없죠. 취재 영역에는 상관이 없지. 아무튼 대통령의 음성 파일 아마 그 부분 같아요.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뉴스토마 보도한 거 있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22년? 네, 그때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블 쿼트를 써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쌍꺼풀 썼다는 건 들은 내용 그대로라는 차라리 거든. 24년보다 22년이 좀 싸긴 해. 아, 싸입니까? 네. 관련해서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도 당시 경선, 당시 공천도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다. 라면서 어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천 못 받을 걸 공천 받았다라든지 뭐 뒤져 있는 걸 뒤집었다든지 명태균이 거기서 자기 과시를 하고 그게 여사나 대통령하고 본인이 어쨌든
단판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법 가결 상황까지 가기에는 현재 국민의힘 내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무지성 의총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지성으로 정부가 하는 거를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 말을 두고 사실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 전 MBC 조사에서 65%가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갑시다. 내가 맨날 대통령한테 그건 아니고 그건 항상 시기상조고 패싱인데 그건 이럴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무지성으로 정부를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랑 그렇게 건전한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2인 삼각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발은 묶여 있지만 운명 공동체긴 하지만 한쪽 발을 당은 민심의 발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만약에 의도가 김건희 특검법을 이탈해서 가결시키겠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 아직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려면 지금 인기가 너무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이 김건희 특검법이 그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법으로 진짜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민심의 회오리가 불 정도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스모킹 건이 없다. 군불만 계속되면서 이게 오히려 군불되고 계속 무슨 민주당 사람들 나와서 헛소리나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버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런 결심을 못한 것 같고요. 용기가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대선까지 3년 뒤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로드맵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때문에 차별화를 안 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를 하자니 차별화할 만한 기반도 부족하고 용기도 아직은 부족하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나 또 의혹의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걸로 차별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차별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고민은 깊을 텐데 이번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그런 용기를 낼 것 같지는 내지는 못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 20명만 있으면 용기 낼 수 있어요. 문제라니까. 의원 중에 자기 편이. 20명도 없어. 10명도 없고. 네, 그 8명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박정아, 김영동, 내가 세봤어. 김용태, 김재석, 안철수. 나는 아니야. 조경태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그렇지 않나. 할까? 보고 박정훈 의원이랑 친하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완전 친한파잖아. 꼭 박정훈 의원이 이거 가야 돼 그러면 배현진 의원이 다른 생각 할까? 할까? 친한이라기보다는 친권력 아닌가? 같은 송파니까 어떻게 좀 아시잖아요. 잘 안 만나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친한 송파는 아니죠, 같이. 제가 같은 송파구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강서구에 있는 것처럼 멀어요. 배현진 의원하고. 아니 제가 이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송파 가불병이 다 보이는 송파 전체 행사는 제가 가급적 안 가요. 알겠습니다. 병만 가요, 어쨌든 근데 송파 병만. 예. 어쨌든 8명 한동훈 의원이 대표가 결심하면 8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심을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최근에 뭔 일이 있었냐면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 본인이 이제 진행했던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모 최고위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가을밤에 정말 화기애애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알면 가서 싸대기를 날리고 싶다라고 했다가 일단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반발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이현종 논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관련해서 추경호 대표가 기자들 만나면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또 추경호 대표가 강하게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조 총장 같은 분이 지금 친윤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리더십을 계속 이렇게 가면 이제 도대체 대표는 뭐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오늘 그거 해명이 됐잖아요. 가을밤 분위기 그건 친윤계 최고위원이 한 게 아니고
한지아 대변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해프닝이죠. 해프닝이고 해프닝이요? 뭔가 오해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쨌든 신지호 부총장이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심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과한 편이죠. 우리 같은 일종의 지식인은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정도로 지금 그 뭐 친윤계 의원과 친한계 의원이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친윤계 의원이 어디 있어요? 내놓고 친윤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익명 속에 숨어 있거나 조용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친한계와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그 친한계를 대표해서 지금의 독대 요청과 관련된 계속되는 이 한동훈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만나달라고 좀 문제를 풀자고 읍소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너 왜 언론 플레이만 안 돼? 너 밥만 먹고 가. 말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민심을 반영해서 그런 좀 약간의 감정적인 언사가 나온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감정은 좀 상했는데 저는 지식이니까 그런 단어는 안 쓰지. 싸대기 이론자는 안 쓰고. 쓰죠. 네. 알겠습니다. 기분은 똑같이 나쁜데. 기분 대통령실에. 나쁘죠. 아니 근데 민심이 알 거예요. 지금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한동훈과 너는 절대 안 볼 거야. 네가 주장하는 거 다 하는데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고집 부르는 대통령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어쨌든 당직자잖아요. 그것도 책임 있는 전략기획부총장이면 당내에서 할 말이 있으면 당 내부에서 해야지 뭐 유튜브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친윤이든 친한이든 저는 국민의힘이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뭔가 이게 친윤 뭐 친한 이런 게 잘 통합이 돼서 뭔가 당이 힘있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이런 모습도 아니고 따로 국밥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따로 뭐 한동훈 대표 따로 그 사이에 소통이 과연 원활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독대를 가지고 하니 많이 왜 안 해주니 뭐 왜 그걸 갖다가 밖에다 얘기하니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한편에 있는데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한심하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 여당이 한심함의 기원은 어디냐? 결국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여당을 여당답게 인정해주고 또 여당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찍어 누르고 발밑에만 둘라 그래요. 여당을 활용도 못합니다. 한동훈 싫어. 뭐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패싱이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 뭐 일부 최고위원 불러다가 따로 밥 먹고 예. 그 다음에 뭐 만찬에 하기로 한 거 연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그저께 무슨 어제입니까? 의료 무슨 그 예. 인력 그 수급위원회 수급 추계기구. 아니 그거를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의정 갈등이 생기기 전에 그런 위원회 만들지 그랬어요. 그런데 할 말 있어. 추계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다더니 이제 그래 이제 추계하겠대요. 전문인들의 영역을 이건데 억울한 의견을 부분. 들어서 추계하겠다. 뭐가 이런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의료 수급 추계 기구를 이렇게 의사분들 많이 과반수 이상 저 추천만 사겠다고 하면 이걸 4월 1일 날 의정 갈등 다음화 때 그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당선됐지. 그러니까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왜 안 하고 이제 그때 왜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며 그러면 지금 2,000명 한다라도 1,500명 내년 정원 만든 거는 그 추계 안 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동훈 패싱이지 뭡니까? 한동훈 여야 의정 협의체 하자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 해볼 테면 해봐 이러고 따로 이거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아니 뭐 정부가 늦게라도 따로 하면은 할게 안 하는 뭐 것보단 좋은데 패싱 억울한 맞잖아요, 건 패싱. 그게 4월 10일 총선인데 4월 1일 날 담화문에서 담화문에서 2,000명 밀고 가겠다. 2,000명 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혹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저는 아니고. 결과에는 승복합니다. 결과는 누구처럼 뭐 양심의 법칙이 싫어하는 게 나오지 아니고 않아. 증오예요, 증오. 싫어하는 건 강도가 약한 표현이고. 그렇군요. 앞서 본심을 이제 알아 내가. 다시 한번 슈퍼챗 김근식 교수님 응원합니다 해서 슈퍼챗도 파니 엔테님께서 김근식 교수님 한 대표님께 힘이 되어주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친한 슈퍼챗을 게군요. 보내셨습니다. 그건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김근식 교수님한테 한 대표님을 도와주세요라고 보낸 거예요. 안 도와줬어. 왜 돈까지 주면서 도와주시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직접 받는 건 아니에요. 본인 시작이네. 시작이네. 진행을 안 해봐가지고. 교수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탐내시네 또. 교수님은 출연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슈퍼챗은 연동되지 않아요. 슈퍼챗은 시사인에서. 시사인에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댓글도 좀 읽어주세요. 아니 그런 댓글 왜 읽어요? 주제와 관련이 없는 거를. 아주 해봐. 이거 주제와 관련이 짧게 없는 거. 해야지 저거.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짚어주시네. 웨일 작가분들. W님께서 올렸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 사건 뒤로 정봉주 의원과 관계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니 뭐 라고. 사건이랄 건 없고요. 뭐 또 사태야? 다 지난 일을 또 돌이켜 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입심이네. 네. 제가 알기로 사태가 진행 중일 때도 정봉주 도사님이 다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아니고 그때는 떨어질 줄 몰랐지. 떨어진다 그러면 답변 그렇지, 없어요. 떨어진다 그때는 그러면. 연락이 오셨죠 오히려. 그러니까 네. 그때는 떨어질 줄 몰랐지.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누굴 통해서 온 얘기는 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왔다고 해요. 그 둘 사이를 어떻게든 간극을 좀 좁혀보려고 하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일단 관계 파탄이야. 아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SBS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그 박원석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 우리가. 네. 계셨죠. 저는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연락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좀 잘 마무리를 하셔라. 뭐 신경 쓰지 마.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그때만 그런 정봉주 입장으로 의원이 있었던 떨어질 것으로- 거 생각도 안 했지.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는 그 참혹한 한국 정치 민낯을 보니까 국민의힘 얘기하세요. 박 의원들 이야기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세요. 요것 좀 얘기해 볼게요. 앞서 이제 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대로 가동될 거라고 보시면 일단 의사들은 안 하겠다. 니네끼리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필요한데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를 그 동반하지 않는 건 어려워요. 그게 정치의 기본이거든. 세상에 개혁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쿠데타를 해서 뒤집어 엎거나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는 거 우리 차라리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혁을 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고 정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것을 잘 고려하지 않는 대통령 이미지로 자꾸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곤혹스럽죠. 대통령은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면 이루어질 거야라는. 예. 알겠습니다. 요 발언 좀 보도록 요거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지난 27일 밤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요 이제 장소 대관은 의원회관의 대관은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이 대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기 물러내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제1야당 의원이 탄핵의 밤이라는 대통령 탄핵의 밤이라는 행동을 지원한 모습이 되면서 이분은 내가 뭔 잘못이냐 의원이 개별 국회의원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흔들기다 탄핵을 대놓고 얘기하냐라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박원석 의원님 얘기부터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면 오히려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의 비상수단입니다. 우리 헌법에 없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의원이 윤석열 타도의 밤을 국회에서 주관을 했다. 이러면 오히려 문제죠. 용산을 뒤집어 엎자. 근데 탄핵이라는 쳐들어가서. 게 언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회 소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치게 예. 돼 있습니다. 중대한 그 헌법 법률 위반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가 돼야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 장소를 소개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반헌법적인 행동을 국회의원이 했다. 국기문란이다. 제명하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 의원을 너무 키워주는 것인데다가 오버죠. 아니 뭐 안 될 거를 만약에 헛발질을 하는 거다.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이 그러면은 뭐 역풍이 오히려 글로 가겠죠. 뭐 그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탄핵당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 오히려 심리적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국정 지지율이 바닥이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의 몫을 내는 게 우선이죠. 저는 뭐 탄핵 이야기를 하는 걸 뭐 대관을 해줬다고 강덕구 의원을 뭐 비난하는 건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문화된 조항이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가예요. 탄핵이 계속 발동되고 탄핵이 관철되는 나라가 남미의 그 차베스하고 마두로가 했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브라질 같은 나라.
예전에 페루 후지모리 대통령 쫓겨났을 때 같은 나라.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번 이걸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 대통령 국가에 탄핵이라는 날 이렇게 남발해서 진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면 쓸수록 정작 탄핵이라는 비상권한을 써야 될 때는 국민들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덕구 의원이 좀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 전환 촉구를 위한 비상국민 행동 이런 걸 하면 되잖아. 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환을 안 하니까. 아니지.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요구면 그걸 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에서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그 비상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독대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최후에 써야 될 엄중하고 진중한 무게가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이라고 헌법이 있다고 계엄을 쓰면 됩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는 소 잡는 칼 자꾸 닭 잡는데 민주당이 쓰는 바람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칼이 무뎌지고 있다. 그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역풍이 불면 민주당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쪽에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아. 모든 그러다가 나라에 아무것도 못할까 봐. 탄핵이라는 권한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탄핵을 원하는 것 정말 같은데. 탄핵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이걸 썼을 때 이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것이지. 강덕구가 뭐 솔직히 나와서 말 한마디라도 탄핵이라고 할 거리.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무슨 위반 사항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탄핵일 거예요? 그냥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는 비상국민 시국 뭐 그걸 하겠다 그래. 그러면 되지. 참 무식해 보면.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물론 의혹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거다라는 의혹은 되게 많은데 아직 딱 좀 명확하진 않아. 딱 손에 잡히는 게 그거 이제 특검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먼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꾸 움츠러들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에 있는 권한을 안 쓰는 게 민주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탄핵 당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당연하죠. 사인해서 그러니까 클린턴도 마찬가지. 루인스키랑 고롱고롱 했을 때 탄핵을 추진했지만 그냥 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당 지도부는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강덕구원 모임에 대해서는 그 중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나오기까지 그 얘기하면 잘못하면 역풍 분다. 그렇죠. 그러나 개별 의원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일종의 양동작전. 양동작전이다. 어떻게 회사 생활해? 우리 옆에 동료가 봤을 때 참 무슨 고문관 하나가 들어왔어. 싫어. 일도 못해. 미워. 그럼 싫다고 밉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걔를 징계해서 파면시켜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도록 하든가. 알겠습니다. 스스로 나가게 하든가. 일단 김민식 교수님은 탄핵이란 건 입법부 권력이 행정부 권력의 공무원을 강제로 파면시키는 법적 권한입니다. 왜 파면이 됩니까 그게? 밉다고 싫다고 파면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민식 교수님 이제 고문관이 일도 못하고 미워도 정당한 근거 없이 파면시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고문관에 비유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케이, 탄핵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오남용을 하면 이게 탄핵 중독증 같잖아. 비유한 알겠습니다. 거죠. 네. 대통령 비유한 거다. 네. 예. 대통령을 고문관에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탄핵을 남발한 걸 아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니까 제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지기는 입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 안 나와. 역시 송파병 쪽의 지식인 김민식 교수님. 그리고 이제 행신동 저희 집 바로 앞에 사세요. 네. 요즘 동네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박성태 요즘 방송을 많이 부장이 아니, 바빠가지고. 저는 박우석 의원님이 시간만 내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지요. 우리 저기 먹어야 되는데. 곱창. 네, 곱창전골. 어디 행신동에? 네. 있어요. 네, 오늘 저 두 분 함께 여기 간만에 오셨죠? 나 처음 봤어요. 박우석 의원님은 왜냐면 시사인은 진보 잡히잖아요. 저는 두 번째인가? 두 번째. 시사인은 저도 잘 안 불러요. 왜요? 워낙 이 두 분이 방송가에서 제가 썰날 때 가장 1번으로 모셨던 유튜브 잘 안 하는데 우리 박성태 앵커하고 이제 우정 출연. 그렇지. 우정 출연이지 뭐. 원래 이제 김민식 교수님이 공천 선거 전에도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못 받았지 할 말을 한다 이런 분이세요. 지식은 그래요. 네, 여당에 대해서 매일매일 상소문을 쓰는 자세로 살아요. 여당에서 너무 뭐 이렇게 방어만 하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당연하죠. 근데 할 말은 한다. 그런 거죠. 박원순 의원님도 이제 진보 쪽 정의당의 사무총장도 하셨고 의원이지만 민주당 진보 정의당 다 할 말을 한다. 그래서 길을 잃었지 낭이 돼버렸지. 아 예.
독립 정치. 라인이라니. 무소속이 영어로 인디펜던트라 그래요. 아, 인디펜던트 팔러티션. 독립 정치인. 인디펜던트. 네, 저는 어디 가서 무소속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 독립 정치인. 알겠습니다. 독립을 축하해. 네. 서른님에 가셨다가 지금 이제 행신동에서 저랑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지 앵커 대신해서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은지 앵커 언제 오죠? 다음 주에. 아, 지금 노래 있다고 그러고 그러지 왜? 아니 한번 하면 됐죠. 내일은 또 누가 하죠? 신인규 변호사. 네? 신인규 변호사. 내일은 신인규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제가 이쪽에 앉고. 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출연료에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또. 아니 약간 썰라 분위기로 가려고 그러네. 그때 썰라 때 그 뭐야 썰전 할 때 그 저 다 댓글 보고 막 그때 막 남발했잖아. 커피 주고 영화표 치킨 주고 영화표 주고. 네.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JTBC가 그래서 나가라고 한 것 같아. 재무적으로 흔들어졌나? 알겠습니다. 아 지금 광고 해야 된다고? 아, 광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마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보험 얘기를 좀 하고 나는데 아 유튜브에서 광고도 이렇게? 유튜브 BPL이 있어요. BPL.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괜찮아요? 그 업체가 이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나요?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광고하실 때 그냥 해도 돼요? 아니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험료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5시에는 저와 장성철 소장이 하는 여의도 박장대소가 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